멋있으면 다 언니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배우 언니 나원정입니다. 근데 이것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이가요? 어느 날 전대미문의 유괴 사건이 벌어집니다. 범인은 7일간 국민성금 1,000원씩을 넣어서 1억 원을 모으지 않으면 아이를 해코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이 유괴 사건이 일어난 날 어떤 아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평소 학대해온 가해자, 친아버지는 변사체로 발견되죠. 아이 보라와 함께 사라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 오순인데요. 오순은 보라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000원 유괴 사건은 이들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나는 보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2월 24일 개봉하는 서은영 감독의 영화 고백입니다. 이 영화는요, 아동 학대에 관한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 심각한 사회 사안을 진심 어리게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뉴스의 한 부분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면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훨씬 땅에 발붙인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배우들의 힘이에요. 배우 박하선을 새로 보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극 중에 사회복지사 오순 역할을 바로 박하선 씨가 연기를 했어요. 최근엔 산후조리원, 며느라기 같은 서서히 그 시집살이의 부조리를 눈 떠가는 생활 밀착형의 역할들을 맡으면서 여성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배우이기도 한데요. 오늘 배우 언니는 특별한 초대석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박하선 씨 본인이 배우 언니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는 스튜디오 녹음 방송은 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서로가 있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걸 녹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음질이 좀 고르지 못한 점은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 접속 시간인데요. 너무 떨리네요. 지금 생방이 아닌데 생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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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그 배우 언니 3회 정말 처음으로 초대 손님을 이렇게 직접 모셨습니다. 네, 박하선 배우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배우 언니 청취자들한테 첫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선입니다. 이번에 영화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번 달 24일에 개봉을 하고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좋은 영화니까, 메시지가 있는 영화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6일 저녁 8시 넘은 시간인데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지금 요즘에 고백 홍보 때문에 인터뷰들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신의 20일 괜찮아요. 이런 거 얘기했나요? 네, 네, 그 괜찮습니다. 인터뷰를 염혜란 선배님과 류영경 언니와 같이 이렇게 대담 인터뷰를 재밌게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니, 경쟁자들끼리 이렇게 딱 모이신 거네요. 에이, 그래도 이게 주별로 이렇게 한 주 차이를 두고 개봉을 했더라고요. 뭐 경쟁작이라 하면 경쟁작일 수도 있는데 되게 기뻐요. 여자인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요즘에 많아서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나눴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비방용도 많고. 아, 진짜요? 네. 그럼 저희도 이렇게 약간 비방용 좀 해주셔도 되는데. 아, 돼요. 저희 이름이 배우 언니잖아요. 그래서 네. 게스트분들한테 약간 저희가 임의로 닉네임을 언니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박하선 배우님 최근에 특히 가장 최근에 며느라기 그리고 또 이번 영화 고백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행보들이 마치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길이 되어주는 언니, 길을 비추는 손전등 같은 언니. 네, 혹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고르셔도 되고 스스로가 어떤 언니라고 불리고 싶다 이렇게 하나 일단 어떠세요? 저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그냥 젊은 언니? 젊은데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언니. 애도 낳아보고, 애도 키워보고, 결혼도 해보고, 연애도 해본, 연기도 해본,
경험이 많은 젊은 언니? 경험이 많은 젊은이 중요하군요, 지금. 네, 젊은 언니 하고 싶네요. 이게 4년 만에 복귀작이라는 게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놀랐어요. 청년경찰 때 네. 그때 그 경찰로서의 모습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년 만에 또 출산과 육아를 겪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스크린에 복귀를 딱 하셨다고 들었을 때 그 작품 고백을 제가 시사 때 봤을 때 와, 정말 절절 끓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 4년 만에 복귀작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이 고백이라는 작품도 사실 쉬운 작품이 아니잖아요. 임하실 때의 감정들, 결심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저는 사실 가뭄의 단비 같은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출산 후 1년 차에 주어진 대본이었는데 너무 반가웠고 내가 다시 복귀는 할 수 있을까? 대본이나 외울 수 있을까? 왜냐면 출산 후에 건망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작품이라서 사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쿵 다가왔어요. 가슴을 치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았고 영화 완성된 영화도 굉장히 마지막 부분이 엔딩 부분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고민 없이 어려운 작품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이건 해야만 하는 의무감 비슷하게 이건 그냥 안 할 수 없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너무 행복했어요. 연기를 할 수 있음에 오랜만에. 그리고 제가 뭔가 한국 영화를 특히 좋아하는데 영화 너무 찍고 싶었는데 찍게 돼서 좋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선택을 하고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아동학대 소재가 평소에 뉴스에 나와도 좀 힘든 소재잖아요. 그런데 그 소재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라는 게 배우로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었어요. 사실 뭐 전에도 관심이 없진 않았지만 그냥 이 정도로 공감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헤드라인만 봐도 굉장히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슬프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같은 특히 또래 아이들 기사를 보면 더 그래요. 근데 저희 영화에 좋았던 점은 제가 꼭 이런 영화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사회 문제를 꼬집는 영화, 뭔가 영화 밀정이라든지 독립군 이야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해보고 싶잖아요. 저는 배우니까 더 연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런 영화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뭐 도가니도 그렇고 그래서 좋았던 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관객의 입장으로서도 저는 좀 그런 영화 못 봐요. 피해자가 너무 당하는 영화,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질 만큼 막 당하는 영화 그런 거를 가해하는 걸 저도 잘 못 봐요. 또 그게 특히 아이면 찍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처를 또 다른 2차 가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힘들지 않았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사실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은 뭐 제가 그 인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고통스럽게 연기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랜만에 연기를 해서 그조차도 너무 고팠고 굶었었고 그냥 하나 뭐 정말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난 다 잊어버린 나의 과거의 기억들 배우는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갈아서 그 면을 확대하고 상상하고 붙여서 전사를 만들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나의 어릴 적 상처나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인데 그걸 다시 끌어오고 방어 기제가 있는데 다시 조금의 기억이라도 살려서 그렇게 전사를 만드는 작업이 조금 힘들었던 거 말고는 다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가까이 있는 것들은 금방 흡수해버려. 가끔 형우를 보면 섬뜩할 때가 있었지. 당신 남편이랑 닮아 보일 때가 분명 있었을걸. 잘 들어. 조만간 너를 제일 무섭게 만들 사람은 당신 남편이 아니라 호순아 그만해. 네 자식이 될 거야. 고백 속 음성들은 다 영화사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 클로즈업 장면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정말 저희가 며느락이나 다른 작품들을 먼저 보고 이제 개봉을 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먼저 이제 고백으로 먼저 공백을 깬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클로즈업 장면 볼 때 원래 박하선 배우님 이렇게 약간 눈이 약간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약간 내려간 표정이나 아니면 눈매가 약간 서글서글하고 할 때 웃거나 우는 표정은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막 분노가 팽천하는 표정을 보는 게 너무 신선하면서도 되게 강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썹이랑 이 이목구비가 그 눈빛이랑 만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호랑이 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기운을 느껴졌었거든요. 그 오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주는 어떤 힘 같은 게 그런 얼굴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얼굴이 어떻게 해서 빚어져 나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정색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아빠가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막 이럴 정도로 난 가만히 있는 건데 왜 그래? 막 이렇게 제가 안 웃으면 약간 웃는 상이라서 안 웃을 때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그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됐고 너무 좋았던 건 촬영 감독님이 보통은 정면샷을 많이들 쓰잖아요. 바스트 때, 클로즈업 때. 근데 보통 사이드샷, 대각선으로 그렇게 45도로 그런 씬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셔서 컷을 그래서 좀 낯선 얼굴이 더 보이고 저도 몰랐던 제 각을 많이 찾아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얼굴이 담았던 것 같고 오히려 표정이나 그런 분노의 감정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하이킥이라는 큰 전작이 있기 때문에 인상 깊었던 뭔가 분노나 우는 연기를 했을 때 하이킥스러운데? 라는 뭐 지적들을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좀 줄인 것도 있어요. 표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육들이 발달되잖아요. 오히려 고백을 할 때 있어서는 표정 쓰지 말고 오바되게 표정 쓰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말하고 그냥 대사로 말하고 감정으로 말하지 너무 얼굴에 집중을 하지 말자 오히려 좀 더 자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전에는 막 감정이 안 되는데 표정으로 보여야지 막 이랬던 거라면 좀 쉬면서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기가 트렌드인 것 같아서 좀 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머리를 꽉 짜맨 헤어스타일이나 그 볼살이 좀 더 야윈 것 같은 인상도 받았는데 그런 스타일링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데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큰 스크린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실 때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 얼굴을 마주할 때의 기분? 사실 제 눈에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왜 눈 주름도 너무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이드샷으로 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보라 태우고 웃는 장면이 있는데 저거 뭐 보정은 안 되겠지만 뭔가 날 것을 살리려고 하신 것 같지만 그런 게 제 눈에는 조금 보였고 그 머리에 있어서는 감독님이 제가 그때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이렇게 뭐 스타일링을 안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애를 키우고 이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 상태였는데 머리를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는데 감독님이 혹시 그 툼레이더 안젤리나 졸리 그런 액션 배우 머리 그런 거 어떠냐고 그래서 좋다고 아니면 머리 자를까요? 그랬더니 아니 자르지 말고 그 긴 머리 좋은데 한번 약간 디스코식으로 묶어서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해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머리에 신경 쓰는 것도 너무 귀찮거든요. 막 이렇게 만져야 되고 그래서 난 너무 좋다. 조명이 가리지도 않고 그 머리가 다만 면적이 좀 커지죠. 그리고 눈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눈을 많이 올리진 않아도 뭔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되게 오순이랑 어울렸던 것 같고 원래는 제가 좀 많이 가려요. 약간 역광대도 있고 턱도 있고 약간 이마가 좀 네모네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다 쉐딩을 하거든요. 근데 오순이 땐 쉐딩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한 십몇 년을 연기를 했더니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얼굴 너무 좋았고, 이제, 분노를 가리려고 선글라스 딱 끼고 가는 그 풀샷도 너무 좋았고, 특히나 그 감소연 배우가 연기한 보라랑은 어떤 순간에는 마치 서로 거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보라가 더 큰 사람처럼 느껴지는 장면도 있고. 근데 보라야 아무래도 정말 길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어요. 그 장면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나이가 한참 어린 상대 배우지만
네. 감정을 교류하거나 또 그 깊이나 그 밀도 같은 거는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굉장히 긴밀했을 것 같은데 감소연 배우와는 어떤 감정의 순간들을 보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그냥 저희 좀 친구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나는 보라랑 있을 때는 좀 밟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고. 뭐 친구처럼 지내도 돼요. 내 유일하게 오순이 밟을 수 있는 상대는 보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최대한 우리 영화가 상당히 무거운 영화니까 보라랑 있을 때는 좀 순수하고 밝은 모습,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실제로도 감소연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순수하고 밝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할 때. 그러니까 너무 아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투닥투닥 티격태격하면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걔가 슬라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슬라임 카페를 같이 간 적도 있었고 되게 귀여워요, 처음부터. 근데 이모 누구예요? 처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아역 배우들 중에 어른스러운 친구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순수한 친구들이 있는데 소연이는 좀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실제 학대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배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감독님이 하신 부분인데 전체적인 설명을 안 해주고 부분 설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연이의 그 밝음이 작품이 끝나도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또 제가 하나 좀 불안했던 건 왜 보라가 원래 먹물을 뒤집어 쓰는 씬이 있어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 너무 보기 힘들 것 같은데 그걸 봐야 연기를 할 수 있긴 한데 혹시 그 먹물은 뭘 쓸 거냐 괜히 오지랖을 부려봤더니 그거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심을 했었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현장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인지하고 계셨고요. 오순의 장면 중에서는 가장 좀 대사나 어떤 순간 딱 기억 남는 거 언제를 꼽고 싶으세요? 저는 엄마한테 오랜만에 찾아가서 나 혼자 극복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 때 찍을 때도 너무 아팠는데 영화가 완성되고 봤을 때도 그 장면부터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보라가 고백할 때 엄청 울고, 제 영화를 보고 운 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말고는 없었는데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딸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일을 끝내고 온 이제 엄마 모드로 딱 돌아가시게 되나요? 어때요? 그 배우분들은 감정을 쓰는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직업이기도 하시니까 집에 갔을 때 감정을 그렇게 전환을 하기가 쉬울까?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예전부터 제가 혼자 있을 때부터 좀 버릇을 들인 게 거기에 빠져서 계속 우울해지다 보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리를 시키는 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제가 작품만 하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작품이 끝날 쯤 되면 뭔가 더 우울해지고 그 작품이 끝나고 나서도 정말 너무 혼자 힘들고 그랬는데 정말 떼굴떼굴 굴러다닐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개인의 삶은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슬슬 분리하는 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뭔가 한 2주, 3주 전부터 이건 그들은 어디선가 잘 살 거야. 그들의 세계는 따로 있는 거야. 나는 분리되어 나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좀 그거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집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엄마 모드가 돼요. 애가 놀아줘, 얘기해줘 이러기 때문에 절로 되는 것도 있고 좀 그 분리를 잘 하는 편이에요. 진짜 최근에 이제 이 고백 직전에 며느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직접 인스타에도 설 연휴에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났던 거 올리신 걸 봤거든요. 며느라기 속 사운드는 카카오 TV의 동의를 구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미영이한테 전화 왔는데 오늘 제사래? 그래? 갑자기 연락 주셨는데? 누구 제사인데? 할아버지. 엄마가 얘기했는데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제사.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럼 지금 출발할까? 근데 오늘 호정이네 돌잔치 있잖아. 맞다. 어떡하지? 못 간다고 전화해야지 뭐.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너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난 돌잔치 들렀다 갈게. 응? 내가 빨리 와서 도와줄게. 먼저 하고 있어.
어차피 나 있어도 도움도 안 되고 안 하던 일 갑자기 하려고 하면 막 방해만 되게 뻔하니까. 알았지? 왜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 돕는다고? 나를? 응. 왜? 구영아, 나는 니네 할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거든? 내가 너를 돕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니? 그런가? 그 설 연휴 동안에 그걸 본다는 게 약간 며느라기를 보내는 과정이기도 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 맞아요. 며느라기를 받으실 때 기분이랑 지금 보내실 때 기분이 좀 어떠신지가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작품이었어요. 인스타 웹툰으로 너무 잘 봤던 작품이었는데, 제작이 된 데서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갔던 작품이에요. 근데 막상 이걸 텍스트로 받았더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로 봤을 때는 그냥 재밌었고 깔끔하다. 그냥 고부 갈등인데 되게 잘 다뤘다. 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게 텍스트로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신호흡을 반 읽다 던져버리고 1부 체크해야 되니까 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던져버리고 2, 3부 안 읽고 그래 1분 잘 쓸 수 있어. 4부 볼까? 근데 너무 또 잘 쓴 거예요. 던져버리고 한동안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찍을 무렵이 돼서 이제 봐야 되니까 봤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텍스트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다고 덤벼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며느라기를 벗어난 상태예요. 저는 이제 웃으면서 할 말은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좀 얘기하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머리를 장착하고 그 상황에 빠져서 연기를 처해 있으면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이제 보낸 입장에서는 토요일마다 제가 우리 거 봐달라고 매주 토요일 11시쯤, 10시, 11시쯤에 오픈했다고 올렸거든요. 그게 제 몇 달간의 루틴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뭔가 울적해지려는데 딱 설 특집이 준비돼서 너무 그리고 최고로 뷰수를 찍으니까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더 큰 바람이 있다면 공중파들에서도 많이 탐내고 계신데요. 꼭 추석쯤에는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머리가 진짜 만화에서도 이렇게 구른 머리, 이렇게 수신지 작가님이 쓰신 거를 그대로 실제 머리를 자르면서까지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수신지 작가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드라마를 너무 재미있게 본방사수로 하시면서 너무 좋았던 장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 생신날 이렇게 키위 남은 거 주면서 먹어 치워라 이렇게 딱 줄 때 여기 남은 거라도 먹어라. 아깝잖아. 너랑 나랑 한 개씩 먹어 치우자. 응? 먹어 치워요? 그 오묘한 표정이 뭐라 말하기 힘든 그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있어서 그 표정으로 다 설명이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묘한 표정인데 그거 어떻게 만드신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뭔가 이게 정말 리얼리티한 작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는 재현을 하고 했지만 뭔가 좀 덜 했었어요. 그냥 일상과 가깝게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몇 번 다시 가자더라고요. 왜요? 좀 더 귀여우면서도 뭔가 우는 듯 하면서 뭔가 그걸 조금 더 살려달라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이킥을 했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표정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아 그래 해보자 했는데 그게 다행히 재밌게 나와서 다행이었는데 감독님도 그걸 찍고 나서 그랬어요. 얼빵한 표정으로 진짜 세계 최고인 것 같다고. 그래서,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재밌으면 됐습니다. 그건 감독님이 만들어낸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말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남편이 하는 말도 뭐 형수님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한다면은 형수님은 자기 인생 사는 분이지 하지만 살이나 너는 착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 아니 그러면 자기의 아내는 자기 삶을 안 살아줘서 고맙다는 얘기인가? 약간 화를 막 내면서 혼자서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아직 결혼 몇 년 차시죠, 지금? 전 17년에 했으니까 4년 차. 네. 그래서 그 드라마 속 연애 시절과 이렇게 교차하는 걸 보면서 당연히 그 집에 계시는 분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에피소드는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걸 같이 보다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 라고 하고 그다음부터 오빠가 따로 몰래 봤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여성분들은 이거 진짜 우리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는 남편분이나 시어머니 분들은 우리 시어머니들 보셨는데 너무 재밌다 나 시집살이 했을 때 기억나 이러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참 너무 아이러니한 드라마다 왜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자기 얘기인지 모르나 거의 많이 공감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남편 보란 듯이 좀 올린 것도 있어요. 뭐 설날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은 좀 보라고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 설에는 4인 이상 모임 안 됐잖아요. 5인 이상 모임 안 되니까 저는 안 가게 됐고 너무 좋았고 그냥 저도 다 겪었던 일들이죠. 형님 말이야. 응? 형수님? 응. 어떤 분이야? 글쎄, 형수님은 뭐랄까 나쁜 분은 아닌데 그냥 형수님 인생 사시는 분이야. 엄마도 포기했어. 그냥 형이랑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살인이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싹싹하게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 맘 알지? 고마워. 최근에 산후조리원 출연을 하셨었고 또 며느라기 하시고 또 고백도 사실은 그 주인공 캐릭터는 좀 결이 다르지만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음 드라마 스테이지도 산부인과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몸에 가장 배어있고 가장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물이 이렇게 들어온 듯이 표현해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요즘에 이러한 그 소재에 관심이 많이 가시는 건지. 의도한 건 아닌데 저는 제일 1번으로 생각했던 건 그냥 재미였어요. 제가 재밌으면 한 건데 그 재미가 좀 더 제가 미혼이거나 이런 경험을 안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저한테 재밌진 않았겠죠. 근데 이게 저한테 재밌고 찍을 때 재밌으면 또 보는 분들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또 선택지가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어리고 뭐 젊은데 1년의 경험들을 많이 한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작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작품은 좀 이제 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으니 좀 다른 결로 보여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이런 게 오면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다 재밌으면 이젠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장이 오히려 뭐 선택지는 좁아졌지만 그 장이 또 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혼인 역도 할 수 있고 기혼인 역도 할 수 있고 애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화가 되면서도 최근에 제 1년의 경험들 덕분에 이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인터뷰 하신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최근에 라디오에서도 한번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배우라는 직업을 싫어했던 적이 있다라는 말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출산과 육아라는 일을 겪고 감정도 풍부해지고 조금 더 비어버렸던 것 같은 속이 채워진 느낌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게 일단 이 직업을 싫어했다라는 게 너무 의외였고 직접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엔 인간관계 때문에 싫어졌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련의 일들 때문에 싫어졌을 거예요. 뭐 사람이 트러블이 생기고 이러니까. 근데 사람이 지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연기 자체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게 싫기도 하고 정말 하다 연기까지 싫으니까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 차 무렵 됐을 때. 누구나 한 10년 일하면 그런다고는 하던데. 근데 그래서 그때 마침 열애설이 남편과 터지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쉬게 되면서 뭐 작품도 많이 엎어지고 이러면서 쉬게 됐어요. 그때 2년 정도 쉬면서 느낀 건 그래서 계속 속마음을 물어봤어요. 너 그래서 진짜 하기 싫어? 아닌 거예요. 난 사실 되게 잘하고 싶고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못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어서 하기 싫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하는 것도 이것밖에 없는데 난 이 일을 제일 오래 했고 연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데 뭔가 1년의 것들에 지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막 뭐 드라마도 찍고 중국 일도 하면서 굉장히 중국에서 일을 하는데도 중국어로 일을 하는데도 내가 굉장히
똑같은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약간 슬럼프가 오고. 그래서 모든 게 굉장히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쉬게 되면서 혼술남녀란 재밌는 작품을 2년 만에 만나면서 너무 신나게 찍었고 그 서러움과 울분을 담아서 또 찍을 수 있었고 또 출산과 결혼으로 인해서 2년 쉬다가 또 공백이 있다 찍으니까 이 일이 너무 재밌고 사실 육아보다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일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30 즈음에 일이 너무 재밌어졌는데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끊긴 거죠. 한창 재밌을 나이에.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연기가 뭔지 알 것도 같고 재미도 있고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맥심 광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광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언급한 많은 작품들도 그렇고 서울에 우리 집이 없다? 예능 방송에 나오시는 모습이나 이런 인터뷰도 자신을 되게 편하게 오픈하시면서도 좀 중심을 잘 잡고 계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노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최근에 여메란 배우님한테 근육통 이렇게 소금 문지르면 된다고 하신 거 기억에 남았는데 혹시 그 마음의 근육이 아플 때 좀 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박하선이라는 배우가 터득한 일종의 노하우? 그런 게 있으시다면 저희의 많은 자매 청취자들에게 조금만 귀띔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바뀐 생각은 이제 많이 노출을 했으니까 제 방도 많이 나오니까 막 틀면 나온다 이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작품으로만 다시 보여드리고 싶고 이렇게 배우로 그냥 캐릭터로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많이 까불었으니까 이제 그만 까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중심은 글쎄요. 올해 일을 나름 이제 17년 차인데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터득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재작년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근데 그때 느낀 건 안 좋은 일은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너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좋으려고 또 이러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안 좋은 시기도 지나면 내 연기할 때 밑거름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버텼고 좋은 시기가 또 지금은 또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저에 있어서. 지금은 또 그런 생각해요. 이러다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 삶이란 그런 거니까. 안 좋은 상황에 있어도 너무 비극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상황에 있어도 좀 조심해야겠다. 좀 위험하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너무 들뜨지 말아야지. 다시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좀 겸손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요즘에 한방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남의 일 같지도 않고 무섭고 이 직업이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위험도가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하면서 다잡는 것 같아요. 박하선 이렇게 치면은 키다리 아저씨라는 영화 무대 인사 보러 갔다가 캐스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길거리 캐스팅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진위 여부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중에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생각해온 분도 많은데 그렇게 뛰어들게 됐을 때는 그리고 그게 평생을 함께하는 어떤 동반자 같은 직업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배우라는 것은 이 박하선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인사하겠습니다. 저는 19대 왜 한창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19 딱 그 고3 되기 직전 봄방학 때 그 고민을 하던 찰나에 성적도 뭐 고만고만하고 대학은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성적도 잘 안 오르고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던 찰나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무대 인사가 이때서 서울극장에 갔는데 그때 하지원, 박은의 신희 언니의 매니저 분을 만났어요. 그때 명함을 받고 배우들이랑 같이 보니까 그때 한창 길거리 캐스팅이 유행이었지만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연예인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TV 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막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연예인을 막연하게 하고 싶다. 저 세상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 우리는 맨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몇 시까지 채우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저들의 삶은 너무 재미있어 보이고 왜 그때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또 행복하다가 또 죽을 것 같고 막 이런데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일상이 너무 무료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연기 수업을 이제 회사에서 한번 해보라고 보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길이 내 길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배우의 좋은 점이 제가 하고 싶었던 뭐 경찰, 군인, 아나운서, 뭐 호텔리어 이런 거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진짜 내 길이라고 느꼈던 건 막 재작년에 힘든 일이 막 몰아쳤을 때 첫 번째 아이라는 아직 개봉 안 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찍어야만 했어요. 근데 정말 준비할 경황도 없이 제 생에 제일 준비할 수 없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첫 촬영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이 직업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나는 연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한 달 정도 찍었는데 그 작품이 아니었으면 저는 많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백처럼 고백도 지금 2018년도에 찍은 영화거든요. 이제야 개봉한 것처럼 그것도 아직 소식은 없는데 그건 산후 우울증에 관한 영화였거든요. 그 영화도 되게 좋았어요. 더 다크하고. 근데 그 다크한 게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걸 영화를 찍으니까 그 다크함을 갖고 영화를 찍으니까 너무 연기가 좋더라고요. 아, 나는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연기를 승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직업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지금 배우 박하선에게 연기란 살풀이 같은 한풀이 한풀이 너무 같은 시원하고 재밌고 네. 육아 스트레스 풀고 오늘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 더 길게 이렇게 답변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네. 아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저 혼자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네. 배우 언니,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화 고맙습니다. 고백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네, 박하선 씨가 계속 젊은 언니를 강조하고 계신데 87년생 올해로 만 34, 경험 많은 젊은 언니 왔습니다. 네, 오늘 배우 언니 처음으로 배우 박하선 씨를 직접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박하선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하선 하면 떠오르는 게 없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배우, 못할 것 같은 이미지를 깨부수는 게 배우의 역할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 영화, 드라마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네, 오늘 배우 언니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영화 드라마의 숨은 이야기를 잔뜩 갖고 있는 또 다른 고수 언니를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배우 언니는 제이팟,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하나하나 읽고 있는데 댓글로 오늘 방송 어땠어요? 혹은 이건 별로였어요. 이런 얘기 해주셔도 저는 기꺼이 귀를 열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댓글에서 어떤 배우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안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팟캐스트 배우 언니는 배우 언니들을 늘 응원합니다.